어머님이시라기엔 연세가 좀, 아니, 손자라면서요? 그러면 부모는? 서미경의 날카로운 질문이 시작됐다. 78세 복자 할머니는 당황하며 네, 민기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제가 키웠습니다. 복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모 없는 자식인 줄은 몰랐네요. 서미경의 차가운 한마디가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복자는 분명히 들었다. 하지만 20년간 국밥 팔아 손자 키운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내가 민기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복자는 처음으로 자신을 의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박복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78세의 몸이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국밥 장사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손자 민기를 혼자 키우기 위해서였어요. 복자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국밥 재료를 준비하고 오전 6시부터 가게를 열어서 오후 2시까지 장사를 했어요. 작은 국밥집이지만 단골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복자가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은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든요.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복자 할머니, 여기 국밥이 제일 맛있어서 그래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복자는 뿌듯했어요.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이 돈으로 손자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거든요. 민기는 올해 30살이 되었어요. 복자가 8살 때부터 키웠으니까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민기의 아버지인 복자의 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아이가 어릴 때 재혼하면서 떠나버렸어요. 복자는 갑작스럽게 손자의 부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60대의 어린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기를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가 남들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자신이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만 잘 되면 됐다. 엄마 없이 자란 아이라도 남부럽지 않게 키웠으니. 복자는 종종 이런 혼잣말을 했어요. 민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숙제하는 모습을 보거나 밤늦게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민기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우수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모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복자는 그런 민기가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손자를 통해 푸는 것 같았거든요. 복자의 손에는 늘 민기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낡고 해진 사진이었지만 복자에게는 보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버텨왔거든요. 우리 민기, 이렇게 잘 컸네. 사진 속 민기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비록 부모는 없었지만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민기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복자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거든요.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모실 차례예요. 민기가 첫 월급을 받고 와서 한 말이었어요. 복자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효심 깊게 자란 것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복자는 민기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아직 건강하고 국밥 장사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민기가 빨리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습니다. 민기야, 이제 결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
아직 일러요. 이르긴 뭐가 일러. 30인데. 복자는 민기의 결혼을 누구보다 바랐어요. 손자가 혼자 사는 것이 안쓰러웠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 민기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누구랑?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복자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손자가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민기의 약혼자는 서은수라는 여성이었어요. 나이도 민기와 비슷하고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도 좋다고 했어요. 할머니, 은수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자고 하세요. 그래, 언제? 이번 주말에 어떠시겠어요? 복자는 긴장됐지만 기뻤어요. 드디어 손자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좋아, 좋아. 할머니가 예쁘게 차려입고 가야지. 복자는 상견례 준비를 위해 오랜만에 옷을 사러 갔어요. 평소에는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이번만큼은 정중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거든요. 우리 민기, 이제 진짜 가정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복자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손자가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민기도 할머니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어요. 상견례 장소도 정하고 할머니가 입을 옷도 같이 골라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옷 어떠세요? 예쁘네. 너무 비싸지 않았지? 할머니 옷인데 비싸다는 게 어디 있어요. 민기의 배려에 복자는 감동했어요. 손자가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상견례 날이 다가오면서 복자는 점점 더 긴장됐어요. 평생 이런 자리에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기야, 할머니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할 게 뭐가 있어요? 할머니는 그냥 계시기만 하면 돼요. 민기의 말에 복자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혹시 상대방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었거든요. 복자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점검했어요. 비록 나이가 많고 학식은 부족하지만 정성껏 손자를 키운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복자는 민기가 준비해준 검정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훨씬 단정해 보였어요.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그래, 할머니가 민망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민기의 말에 복자는 용기를 냈어요.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복자는 처음 보는 화려한 인테리어에 압도되었지만 민기가 안내해주는 대로 따라 들어갔어요. 예약된 방으로 들어가니 이미 서은수와 부모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기 할머니입니다. 복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서은수의 아버지 서정호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고 어머니 서미경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시라기엔 연세가 좀... 아니, 손자라면서요? 그러면 부모는? 서미경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복자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네, 민기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제가 키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서미경의 표정에는 실망이 역력했어요. 복자는 그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지만
민기를 위해 참았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민기가 복자를 자리에 앉게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서은수는 민기와 복자 사이에 끼어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썼지만 부모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민기 씨 직장은 어디시죠? 서정우가 형식적으로 물었어요. 민기는 자신의 직장과 하는 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나마 이 부분에서는 서정우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은 회사네요. 안정적이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미경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집안은 어떻게 되세요? 형제는 있고요. 저는 외동이고, 집안이라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민기의 대답에 서미경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복자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부모님 연세는?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민기가 말을 망설이자 복자가 대신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이가 어릴 때 재혼해서 제가 민기를 키웠습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서미경과 서정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복자는 그들의 반응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부모 없는 자식인 줄은 몰랐네요. 서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복자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찌르르 아팠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민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아니야, 민기야. 괜찮다. 복자가 민기의 손을 잡으며 제지했어요. 손자가 더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서은수가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어요. 할머니, 민기 오빠 정말 잘 키우셨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성격도 좋고 고마워요. 복자는 서은수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부모님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대화는 별로 없었어요. 서정우와 서미경은 민기에게 형식적인 질문만 몇 개 던졌을 뿐 복자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민기 씨는 집을 언제쯤 마련할 계획이신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결혼 전에는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죠. 우리 은수도 좋은 집에서 살게 해야죠. 서미경의 말투에는 은근한 압박이 들어 있었어요. 복자는 그런 분위기가 민기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됐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우가 복자에게 물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걸었지만 복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민기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르신 의견도 중요하죠. 복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민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참 소박하시네요. 서미경의 말에는 비아냥거리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복자는 그 말의 진위를 알 수 있었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결혼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언제쯤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세요? 저희는 올 가을쯤 생각하고 있어요. 좋네요. 그럼 준비할 시간도 충분하고. 하지만 서미경의 다음 말이 복자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준비하면서 서로 집안 사정도 더 알아봐야겠네요. 그 말에는 과연 우리 딸이 이런 집안으로 시집가도 될까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복자는 그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조용히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기가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은수 부모님이 좀. 괜찮다. 처음이라 그런 거야. 하지만 너무 실례였어요. 복자는 민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민기야, 내가 미안해할 일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복자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서미경의 말과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특히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말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복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민기의 결혼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내가 민기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복자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민기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민기에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기가 출근하기 전에 복자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어제 일은 잊어버리세요. 은순의 부모님도 시간이 지나면 할머니의 좋은 점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복자는 민기를 위해 밝게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서미경의 태도를 보면 쉽게 변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복자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자신이 민기의 결혼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기가 복자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은수가 한 번 더 만나자고 해요.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자리에서요. 복자는 내심 부담스러웠지만 민기를 위해 응했어요. 그래, 좋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됐습니다. 서미경의 차가운 시선과 말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복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민기가 어릴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졸업식 사진, 생일 사진, 그리고 둘이서 찍은 사진들까지. 복자는 그 사진들을 보며 지난 20년을 돌이켜봤어요. 내가 정말 잘 키웠을까? 복자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했지만 정성과 사랑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쏟아부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견례에서의 경험은 복자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복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서미경의 차가운 시선과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기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민기가 기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야? 은수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올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복자는 민기의 기쁜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상견례에서의 일들이 결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축하해, 민기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은수도 절 좋게 봐주는 거예요. 민기의 말에 복자는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말로 서미경이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아니면 겉으로만 허락한 것일까요? 그런데 할머니 앞으로 결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만나게 될 텐데 괜찮으시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뭐든지 도와줄게. 복자는 민기를 위해 밝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서미경과 자주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패백 음식 준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전통적으로는 신부 측에서 준비하는 것이지만 복자도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은수야, 패백 음식은 할머니도 좀 도와드릴게.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다 준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민기 일인데 할머니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복자의 고집에 민기가 은수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미경의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복자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마도 미경이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대신 복자는 혼수 준비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민기의 신혼집에 필요한 살림들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수는 제가 준비할게요. 아니야, 민기야. 이건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이야. 복자는 오랫동안 모아둔 돈을 꺼내서 혼수 준비를 시작했어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혼수 준비를 위해 백화점에 갔을 때 우연히 서미경과 마주쳤어요. 서미경은 은수와 함께 혼수 물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뵈네요. 복자가 인사했지만 서미경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만 주고받은 후 서미경은 은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복자는 그런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혼수 준비를 하면서 복자는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민기가 새 집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챙겼어요. 할머니, 너무 많이 사셨어요. 괜찮아. 우리 민기 결혼하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민기는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됐습니다. 결혼식장 예약과 청첩장 준비도 시작되었어요. 복자는 이런 일들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지만 민기와 은수가 알아서 진행해 주어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청첩장에 들어갈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서 작은 논란이 있었어요. 민기 측 부모님 이름을 어떻게 적을까요? 할머니 성함을 적으면 되죠. 하지만 서미경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보통은 부모님 성함을 적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기를 키우신 분은 할머니세요. 은수가 민기 편을 들어주었지만 서미경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결국 청첩장에는 고 박영수 복자의 아들 이름 나고 적기로 했어요. 복자는 그 결정에 대해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그래. 이 손으로 키운 내 손자 상처받게는 안 돼. 결혼식까지만, 딱 그날까지만 참자. 복자는 혼잣말을 하며 마음을 다독였어요. 민기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준비가 진행되면서 복자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어요. 대부분의 결정은 서미경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복자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드레스 피팅, 메이크업 시연, 사진 촬영 등 모든 과정에서 복자는 구경꾼 같은 기분이었어요. 서미경은 은수와 함께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즐거워했지만 복자는 항상 한 발 뒤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드레스 어떠세요? 은수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복자에게 물었어요. 예뻐. 정말 예뻐. 복자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은수가 정말 예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민기의 어머니였다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까요? 사진사가 복자에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복자는 손사래를 쳤지만 서미경이 말했어요. 한 장 정도는 찍어 드려야죠. 하지만 서미경의 목소리에는 의무감만 느껴질 뿐이었어요. 복자는 그런 배려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결혼식까지 한 달이 남았을 때 복자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민기가 행복하게만 해달라고. 그리고 할머니는 방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복자의 기도에는 자신의 행복보다는 민기의 행복만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민기를 위해 모든 것을 참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기가 복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결혼식 날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니? 그냥 할머니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요. 민기는 할머니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자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민기 결혼하는 날인데 할머니가 어디 가겠어? 복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기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했어요. 할머니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복자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민기의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날까지만, 그날까지만 잘 넘기면 돼. 복자는 매일 이런 다짐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민기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실제 결혼식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보는 자리였어요. 복자는 민기가 준비해준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앞자리에 앉으세요. 민기가 복자를 신랑 측 가족석 맨 앞자리로 안내했어요. 복자는 그 자리에 앉으면서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그렇게 앞자리에 앉아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반대편에는 서미경과 서정호가 앉아 있었어요. 서미경은 복자를 보더니 웨딩 플래너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리허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부터 해보겠습니다. 웨딩 플래너의 안내에 따라 민기와 은수가 입장했어요.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손자가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결혼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리허설이 진행되면서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죄송한데요. 서미경이 웨딩 플래너를 불렀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좌석 배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서미경이 복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앞자리에 계시면 사진 찍을 때 좀 어색할 것 같은데요. 웨딩 플래너는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신랑 측 직계 가족이시라면 직계라기보다는 좀 복잡해요. 서미경의 말에 복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기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아, 물론이죠. 하지만 사진이며 뭐며. 체면상 좀. 서미경은 말을 흐렸지만 의도는 분명했어요. 복자를 눈에 띄지 않는 자리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체면 차리려면 저분은 맨 뒤에 앉히는 게 낫겠죠. 서미경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복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런 모욕은 처음 당해보는 것이었거든요. 어머님, 민기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서미경은 개의치 않았어요. 민기 씨도 이해해야죠. 결혼식은 한 번뿐인데 사진이며 뭐며 다 남는 거잖아요. 그때 은수가 민기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어요. 우리 엄마 좀. 그러신 건 알지? 그냥 잘 넘겨. 어차피 하루잖아. 복자는 은수의 말을 또렷하게 들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차피 하루라는 말이 특히 아팠어요. 그래, 하루지. 딱 하루만 더 참자. 복자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어쩔 줄 몰라 하자 복자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할머니, 민기가 말렸지만
복자는 이미 뒷자리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민기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리허설은 계속 진행됐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민기는 집중하지 못했고 은수도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서미경만은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리허설이 끝난 후 민기가 복자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괜찮다, 민기야.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복자는 민기를 위로했지만 속마음은 달았어요.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복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서미경의 말과 은수의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어차피 하루잖아라는 말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민망한 존재일까? 복자는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평생 민기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민기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기가 출근하기 전에 복자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결혼식 날은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 민기야. 복자는 민기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서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이고 가족들은 그저 구경꾼일 뿐이었어요. 민기가 출근한 후 복자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자신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혹시 민기와 은수에게 부담만 주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민기의 결혼식을 빠질 수는 없었거든요.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오후에 복자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복자는 특별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그것은 민기 아버지가 남긴 유산 증서였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였어요. 그리 큰 땅은 아니었지만 요즘 땅값으로 치면 상당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 서류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원래는 민기가 결혼한 후에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것이니까 내 말이 가벼운 사람으로 끝나진 않겠지. 복자는 혼잣말을 하며 그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기가 집에 돌아왔을 때 복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해 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집에서 쉬었어. 결혼식 준비로 많이 피곤하셨죠? 아니야. 우리 민기 결혼하는데 이 정도야 뭐. 복자는 밝게 대답했지만 민기는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리허설에서 있었던 일이 할머니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결혼식 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정확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민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할머니는 정말 괜찮으니까. 하지만 복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어요. 결혼식 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복자는 다시 한번 유산 증서를 꺼내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작은 봉투에 넣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민기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거구나. 복자는 민기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날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복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결연해지기도 했어요. 내가 키운 민기,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 복자는 마지막 기도를 하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복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민기가 골라준 검정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훨씬 단정해 보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민기가 복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은 자신의 결혼식이라 그런지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민기도 정말 잘생겼네. 복자는 민기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자신이 키운 손자가 이렇게 멋있는 신랑이 되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어요. 복자는 민기와 함께 입장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복자를 바라봤어요. 민기 할머니시구나. 아, 부모님은 안 계신가 보네. 이런 수군거림들이 복자의 귀에 들렸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복자는 리허설 때와 마찬가지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어요.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웨딩 플래너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복자에게 말했습니다. 신부 측에서 좌석 배치를 조금 바꿔달라고 하시는데요. 복자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서미경이 또 무슨 일을 벌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체면이 안 서요. 저쪽? 뒤쪽으로 가세요. 서미경이 직접 나와서 복자에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복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식 당일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 민기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사진 찍을 때를 생각해서요. 서미경은 변명했지만 의도는 분명했어요. 복자를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게 뭐 하는 거야? 결혼식에서 저런 일이. 복자는 주변의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민기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복자가 조용히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머니, 안 돼요. 민기가 복자의 팔을 붙잡았지만 복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민기야. 할머니는 어디 앉아도 상관없어. 복자는 묵묵히 뒷자리로 이동했어요. 하객들의 시선을 받으며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복자는 가방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어젯밤 준비한 유산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민기와 은수가 입장했어요. 복자는 뒤에서나마 손자의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패백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패백실에 들어가서 복자가 패백상 앞에 앉으려고 하는데 서미경이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네. 여긴 진짜 부모 자리예요. 서미경의 말에 패백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은수의 친척들과 민기의 친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민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기 씨도 알잖아요. 여긴 부모가 앉는 자리라고요. 할머니가 제 부모예요. 아니죠. 할머니는 할머니고 부모는 부모죠. 서미경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청첩장을 복자 앞에 내던지듯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셔도 되겠어요. 여긴 진짜 부모 자리예요. 그 순간 패백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었던 하객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기가 울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자신의 결혼식에서 할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됐어, 민기야. 복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뭘 하시는 거예요? 서미경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복자는 말없이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유산 증서였습니다. 패백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종이를 주목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민기가 물었지만 복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그 종이를 펼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뭐죠? 서미경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복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 그러니까 제 아들 명의로 남긴 땅이 있습니다. 복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민기에게 물려줄 거예요. 패백실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모두들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복자가 말을 이어갔어요. 자식을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집엔 이 노인의 땅도 마음도 줄 게 없습니다. 복자의 말에 패백실이 술렁거렸어요. 서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민기를 키웠습니다. 8살부터 22년 동안요. 복자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국밥 팔아서 학비댔고 밤새워 간병하고 아플 때 업고 병원 다녔습니다. 할머니, 민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진짜 부모 자리라고요? 복자의 말에 패백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짜 부모라는 말씀이신가요? 서미경은 할 말을 잃었어요. 복자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자는 유산 증서를 다시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민기야, 할머니는 이제 갈게. 할머니, 안 돼요. 민기가 복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복자는 이미 패백실을 나가고 있었어요. 패백실 밖으로 나온 복자는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을 드디어 할 수 있었거든요. 얼마 후 민기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민기야.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민기는 울면서 복자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한 건 할머니야. 내 결혼식을 망쳐서.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복자는 민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민기야, 할머니 말 잘 들어. 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널 길렀는지는 절대 잊지 마라. 복자의 말에 민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의 결혼식은 그렇게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복자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것이에요. 복자가 패백실에서 나간 후 결혼식장 안은 술렁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방금 벌어진 일에 대해 수군거렸고 패백실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서미경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복자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자식을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집엔 이 노인의 땅도 마음도 줄 게 없다는 말이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괜찮아? 서정호가 아내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서미경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서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특히 은수의 친척들이 보는 눈이 곱지 않았습니다. 이모, 좀 심하신 거 아니었어요?
은수의 사촌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분이 민기 씨 할머니잖아요. 부모 역할을 하신 분인데. 아니야, 나는 그냥. 서미경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자신도 너무 심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민기는 복자를 따라 패백실을 나왔지만 복자는 이미 결혼식장을 떠난 후였어요. 민기는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기가 결혼식장 주차장에서 복자를 찾았을 때 복자는 택시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가려고. 안 돼요. 결혼식 아직 안 끝났어요. 민기가 복자의 손을 잡았지만 복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기야, 할머니는 이제 갈게. 내 결혼식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아. 무슨 방해예요? 할머니가 없으면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기의 진심이 담긴 말에 복자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민기야, 오늘 일로 은순의 가족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희 결혼 생활에 방해만 될 거야. 그런 건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끼리 하는 거라고. 복자는 택시에 타려고 했지만 민기가 막았어요. 할머니, 제발 들어가세요. 할머니 없이는 결혼식 못해요. 민기야,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계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민기의 간절한 부탁에 복자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때 은수가 결혼식장에서 나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복자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은수가 복자에게 다가가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요. 복자는 은수의 사과에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은수야,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어요.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가 민기 오빠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복자는 은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없으면 저희 결혼 의미가 없어요. 제발 들어와 주세요. 은수의 간절한 부탁에 복자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안에서 많이 당황해하고 계세요. 은수의 말에 복자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정말 제발이요. 오늘은 할머니의 날이기도 해요. 민기 오빠의 할머니, 그리고 이제는 제 할머니이기도 하니까요. 은수의 말에 복자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은수야, 할머니,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결국 복자는 은수와 민기의 간청에 못 이겨 다시 결혼식장으로 돌아갔어요. 하객들은 복자가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패백실로 돌아간 복자를 본 서미경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님, 서미경이 조심스럽게 복자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복자는 서미경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긴장해서 그랬어요. 우리 은수 결혼식이 완벽했으면 해서. 서미경의 변명에 복자는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완벽한 결혼식이 뭐예요?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게 완벽한 결혼식인가요? 복자의 말에 서미경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뜻이었어요? 복자의 질문에 서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자신도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미경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은수 결혼시키는 것도 처음이고 이런 자리도 처음이라서 실수한 것 같아요. 복자는 서미경의 말을 듣고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자신도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하셨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미경이 진심으로 사과하자 패백실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이제 제대로 패백하면 안 될까요? 은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복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패백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서미경도 복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고 복자도 마음을 열고 참여했습니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민기와 은수가 복자에게 절을 올릴 때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민기 정말 잘 컸네.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 사랑해요. 민기의 말에 복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민기야. 패백이 끝난 후 복자는 서미경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해야죠. 복자의 말에 서미경은 안도했어요. 복자가 용서해 준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는 잘해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수를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서로 악수를 나누었어요. 비록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첫걸음을 내딘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결과가 되었어요. 복자는 자신이 용기를 내서 말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기가 복자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뭐가? 할머니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민기의 말에 복자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민기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복자는 평소와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국밥집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복자는 국밥을 끓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서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오전 10시쯤 민기가 급하게 국밥집으로 찾아왔어요. 신혼여행을 하루 미룬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민기야, 신혼여행은 내일 가기로 했어요. 할머니부터 뵙고 가야죠. 민기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복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머니, 어제 일로 은순의 가족들이 많이 충격받으셨나 봐요. 복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은수 어머니가 저희 결혼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셨어요. 복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뭐라고? 돈 자랑인가요? 할머니 유산 하나 믿고 이 결혼 엎을 거예요? 민기가 서미경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복자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복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제 사과한다고 했던 서미경이 이런 말을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저는 저는 결혼 안 할래요. 민기의 말에 복자는 더욱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할머니를 무시하는 집안이랑 결혼할 수 없어요. 민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제 할머니가 당한 굴욕을 보고 나서 마음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민기야,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복자는 민기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민기야, 할머니는 늙어서 죽을 사람이야. 하지만 은수는 내가 평생 함께 살아갈 사람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를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민기가 감정적으로 대답했어요. 복자는 민기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민기야, 진정해. 할머니 말 좀 들어봐. 네.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할머니가 어제 한 말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내 결혼을 망칠 수는 없어. 복자의 말에 민기는 고민에 빠졌어요. 할머니 말씀도 맞고 자신의 감정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면서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바로 서미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서미경이 조심스럽게 복자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왜 왔어요? 복자가 차갑게 물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왔어요. 서미경은 민기를 보더니 말했어요. 민기 씨, 잠깐 밖에서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할머니와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기는 복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복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밖으로 나갔어요. 서미경과 복자가 둘만 남게 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서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제가 너무 심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복자는 서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왜 민기한테 결혼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서미경은 당황했어요. 자신의 말이 민기에게 전해진 것을 몰랐거든요.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요. 화가 나서? 네. 어머님이 유산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서. 서미경의 솔직한 고백에 복자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기 결혼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서미경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사실 밤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요. 복자는 서미경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민기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할머니가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니 알겠어요. 서미경의 말에 복자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민기 씨한테 가서 사과할게요. 그리고 결혼 다시 준비하자고 할게요. 복자는 서미경의 말을 들으며 안도했어요. 민기의 결혼이 무산될까봐 걱정했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복자가 말하자 서미경이 긴장했어요. 앞으로는 민기나 나를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해요. 당연하죠.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야 해요. 서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정말 잘하겠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난 후 민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민기야. 서미경이 민기에게 다가갔어요. 어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한테도 당신한테도 정말 죄송해요. 민기는 서미경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놀랐어요. 그리고 결혼 다시 준비해요. 제대로요. 정말요? 네. 이번에는 할머니께서 주인공이 되시게끔 할게요. 서미경의 말에 민기는 기뻤어요. 복자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복자가 말을 꺼냈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한 가족으로 지내야 해요.
서로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일 없이요. 네, 약속드려요. 서미경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민기와 은수는 복자와 함께 신혼집을 구경했어요. 서미경도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복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 집 어떠세요? 좋네. 민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복자의 말에 민기는 뿌듯해 했어요. 할머니도 자주 놀러 오세요. 그래야지. 우리 민기 잘 사는지 확인해야지. 복자의 말에 모두들 웃었어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은수가 복자에게 말했어요. 민기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요. 뭘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하지만 복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신혼여행 다녀와서 더 자주 뵐게요. 그래, 좋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복자는 민기 부부를 보며 행복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미경도 복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우리 모두 잘해봐요. 복자의 말에 모두가 동감했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기와 은수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복자와 서미경의 관계는 놀랍도록 좋아졌어요. 서미경은 약속대로 복자를 존중했고 복자도 마음을 열고 서미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기가 복자의 국밥집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수와 서미경도 함께 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수가 밝게 인사했고 서미경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다들 잘 왔어. 앉아, 앉아. 복자는 반가운 마음으로 이들을 맞이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민기가 복자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무슨 제안? 저희가 의논해 봤는데. 할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복자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같이 살자고? 네.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와 함께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은수도 거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할머니께 배울 게 많거든요. 복자는 당황스러웠어요. 민기 부부의 새로운 시작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래도 너희 신혼인데 할머니가 계셔야 완전한 가족이에요. 민기의 말에 복자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때 서미경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도 찬성해요. 복자는 서미경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사실 제가 더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민기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서미경의 진심 어린 말에 복자는 감동했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께 많이 사과드리고 싶어요. 매일매일요. 복자는 서미경의 변화에 놀랐어요. 결혼식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늙은이가 같이 살면 불편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은수의 말에 복자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정말요? 할머니. 민기가 기뻐하며 복자를 안았어요. 복자도 웃으며 민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복자는 국밥집 문을 닫았어요. 오랫동안 운영해온 가게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이 가게에서 추억이 많으시죠? 민기가 물었어요. 그래,
여기서 내 학비를 벌었으니까. 복자는 가게를 둘러보며 감회에 잠겼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의 민기가 될 수 있었어요. 뭘 내가 워낙 똑똑해서 그런 거지. 복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민기의 신혼집으로 이사한 복자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은수가 매일 아침 복자를 위해 식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복자는 그런 은수가 고마웠습니다. 은수야, 내가 해줄 필요 없어. 할머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은수의 정성에 복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미경도 자주 방문해서 복자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김치 담그는 법 좀 배워도 될까요? 물론이지. 우리 은수도 알아야 할 거고. 복자는 서미경과 은수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세 여자가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은 정말 화목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손맛이 다르네요. 오래 해봐서 그래. 너희도 곧 익숙해질 거야. 복자는 자신의 요리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야?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복자는 숟가락을 놓고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증손자를 볼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기뻐서 그래. 우리 민기가 아빠가 되는구나. 복자는 감격스러워하며 은수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잘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감사해요, 할머니. 민기도 감동해서 할머니를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계셔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복자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은수가 아들을 낳았어요. 복자는 증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민기가 부탁했어요. 내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셔야 의미가 있어요. 복자는 한동안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민우는 어때? 민기의 아들이니까 우리 집 민자를 쓰고. 좋아요. 민우. 모두들 복자가 지어준 이름을 마음에 들어했어요. 아기를 돌보면서 복자는 다시 한번 할머니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증손자였지만 예전 민기를 키웠던 경험이 있어서 능숙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서미경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경험이지, 경험. 민기 키울 때 다 해봤으니까. 복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날 복자는 민기와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기야, 할머니가 내게 말해줄 게 있어. 뭐예요, 할머니? 다시는 부모 없는 자식이란 말 듣지 말거라. 복자의 말에 민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내 손으로 널 키운 게 참 잘한 일이구나. 복자의 말에 민기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기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복자는 민기, 은수, 서미경, 그리고 아기 민우까지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좋네.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복자의 말에 모두들 동감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은수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계셔야 우리가 완전한 가족이에요. 복자는 이들을 보며 행복했어요. 결혼식에서의 그 힘들었던 일들이 결국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복자는 혼자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꺼낸 한 장의 종이 그 유산 증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날 정말 용기를 냈구나. 복자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기 민우가 울음소리를 내자 복자는 일어나서 아기를 돌보러 갔어요. 아기를 안고 살살 흔들어 주니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우도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자라야 해. 복자는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널 사랑하는지 절대 잊지 마라. 아기는 복자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복자에게는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민기도 행복하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고 증손자까지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쏟은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복자야. 복자는 자신에게 말해주며 조용히 웃었어요. 정말 오랜 여정이었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고개 숙였던 할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